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의 위안.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코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지윤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호모 디지코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화롭게 네. 한번 방송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꼭 여쭤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은 전공이다 보니 항상 이제 삶 자체에서 네. 전시를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 전공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제가 미디어 아트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디지털 전시라든지 오늘 얘기 나오게 될 그런 실감형 콘텐츠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기도 하고 일단 보러도 다닙니다. 근데 제가 일로서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머릿속을 좀 식혀본다거나 아니면 힐링할 때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전시를 보려고 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꼭 그런 데 가서 한 이틀, 3일 정도 루브르를 간다든가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교수님을 보면서 약간 부러운 것이 디지털 아트 전시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서 나 교수야 이런 포스를 이렇게 뿌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자분들도 조금 긴장을 하고 네. 약간 이런 모습을 즐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아무리 아는 사람이 많아도요, 제가 교수임을 잘 모를 수 있고요. 저는 하나의 관객으로서 거기 가면 저도 같이 거기서 참여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거든요. 오늘 보시는 그 실감형 콘텐츠가 그런 관객의 맛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봐도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보통 전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조용해야 될 것 같고 정적으로 서서 바라보고 좀 잠깐 피곤하면 앉을 수 있겠지만 뭔가 기침 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전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체험이 들어있는 그런 디지털 전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과연 어떤 걸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서 저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죠? 그럼 함께 가볼까요? 호모 디지코스의 세계로 로그인! 오늘 호모 디지코스를 찾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브웍스 박수근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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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떤 네. 일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해요. 토브웍스라고 하는 회사도. 네. 궁금하고. 저희 회사는 그 모션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영상 제작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는 주로 하는 일이 모션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프로모션 영상, TBC 아니면 실감형 컨텐츠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예,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용평 리조트의 실감형 컨텐츠 전시관을 저희 회사가 총괄해서 담당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먼저 시작하시게 됐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네. 홈페이지를 막 만드는 걸 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반 홈페이지도 만들고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면서 그런 네. 재미에 빠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재밌어서 시험 기간 때도 막 만들고 뭐 이렇게 좀 정신이 없는 네.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원래 시험 기간에 예, 그때가 집중력이 좋더라고요. 책상 치우는 것도 재밌고요. 네, 다 오빠형 재밌더라고요. 인재네요. 그렇죠. 시험 기간에.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플래시라는 거를 접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컴퓨터 그래픽 너무 재밌다. 그래서 학과도 미디어 학과 쪽으로 어허. 전향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죠. 예. 여기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네.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이제 최신 기술 중에 하나로 느껴지는 쇼크웨이브. 네. 그렇죠. 예, 옛날에.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플래시가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없어졌죠. 그럼 지금 이런 방송을 보는 이제 MZ 세대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플래시가 뭐야? 네. 되게 옛날 얘기하고 있네. HTTP 얘기하고 텔넷 얘기하고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그렇죠. 받아들일까봐 네, 네. 걱정이 되면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회사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다 들어본 말인데 정확하게 뭐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모션 그래픽이 저희 쪽 분야에서는 네. 굉장히 흔한 용어예요. 근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박수근 실장님이 모션 그래픽이 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면 아, 어떨까요? 예, 저희 모션 그래픽은 그냥 단어상으로 봤을 때 모션 그래픽이니까 그래픽을 움직임을 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뭐 CG, VFX, 애니메이션 이쪽 분야에서도 다 모션 그래픽의 영역을 같이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약간 효과적인 연출을 좀 화려하고 조금 독특하게 예쁘게 만든 영상을 상업적으로 좀 많이 추가돼서 작업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픽은 분명히 알겠고 모션도 알겠어요. 그런데 네. 합쳐져서 만들어진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 용어를 업계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움직이는 그래픽은 전부 다 모션 그래픽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도 모션 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제 고유 명사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션 그래픽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중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도 이제 실감형 네. 우린 영상을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감형 콘텐츠 혹은 뭐 증강현실, 체험형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어디 설치가 되어 있냐면 대부분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로 설치가 돼 있어요. 요걸 끼고 놀이기구처럼 이렇게 타고 있으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컴퓨팅 파워가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저같이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안경 끼고 있으면 어지럽거든요. 네. 구역질도 좀 나고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어떤 실감형, 체험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금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실감형 컨텐츠라는 거 그냥 실감나게 느끼는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서 그냥 오감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공감각적으로 느껴지면 사람들이 실감을 느끼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실감형 컨텐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대표적으로는 실감형 디지털 컨텐츠 안에는 뭐 VR, AR, MR, 뭐 그런 XR, 토탈에서 XR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영역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관객이 이 공간에 대해서 확장성을 느낄 수 있는 뭐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삼성역 호엑스 보시면은 네. 예전에 뭐 히트를 쳤던 웨이브 같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공간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실감형 컨텐츠들도 예, 그거 하나 중에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홀로그램 영상,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이런 류들도 다 실감형 컨텐츠의 영상 쪽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페이스북도 AR, VR을 하겠다고 하면서 메타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굉장히 그 단어가 많이 회자가 됐고 그리고 포켓몬고도 한참 열풍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만큼 열풍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네. 말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VR 기기 써보셨나요? 저는 네, 써봤어요. 예. 체험도 해봐요. 네, 예. 저도 써봤어요. 혹시 저도, 엄지 기자님? 저는 안 써본 것 같아요. VR방 아, 이런데 네. 혹시 안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재밌는 게임이다 이 정도에서 네. 느껴졌지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일단 무겁기도 하고 음. 그렇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VR 기기를 사서 저도 한번 써보긴 했거든요. 몰입도나 이런 거 너무 좋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시장의 반향을 일으키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한 달 써보니까 귀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귀찮다. 예, 이걸 쓰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 과정도 힘들고 그리고 오랜 장시간을 쓰다 보니까 여기 피로도도 많이 생기다 보니 땀도 차고요. 예, 땀 차고 머리 눌리고 뭐 충전도 눈도 해야 피로하고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편의성이나 그리고 휴대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걸로 무언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조금 더 있으면은 그걸 무언가 만든다거나 네. 이러면은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힘들다. 약간 컨텐츠 소구용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만 쓰기에는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AR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약간 공간의 인식률이 아직까지는 기술이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제가 뭐 간단하게 핸드폰에 어플 보시면 측정 어플이나 이런 것들도 다 AR 기반으로 돼 있어요. 기본 어플로 네네. 제공하는. 네. 저도 종종 이렇게 그 체크할 때, 길이 네. 체크할 때 사용하긴 하는데 그게 어두울 때나
네. 뭐 아니면 너무 밝을 때나 아니면 거울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아예 인식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거 생산적으로 쓰기에는 맞아요. 좀 많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발전이 좀 더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집에 그 측정을 해야 되면 네네. 절대 그 앱 안 씁니다. 중자 써요, 중자. 레이저도 안 쓰고 중자로 맞아요. 직접 해가지고. 그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쵸. 네. 수치가 계속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날로그 코스 네. 그냥 하는 게 맞아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업계에서 보는 것들도 컨텐츠의 부재가 제일 크다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네. 유인하기 위한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관객이 정말로 무언가에 컨텐츠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꼭 AR, VR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디지털 컨텐츠는 스토리가 있어서 그 안에 흠뻑 빠져들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스토리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이게 근데 실감형 컨텐츠의 대부분 아까 VR이나 뭐 LED 전광판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플랫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스토리가 녹냐 안 녹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큽니다. 뭐 VR은 그냥 1인으로 컨텐츠를 즐기기 때문에 스토리를 녹여야 뭐 분명히 그게 감정이 살아 올라오니까. 게임처럼요. 예, 그렇죠. 근데 뭐 바깥에 있는 그런 실감형 전시관이나 전시관의 큰 디스플레이 이런 곳에서는 너무 화면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스토리를 집어넣고 빠른 호흡감으로 뭔가 이야기를 끌어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천천히 뭔가 넣어서 작품을 만들게 되면은 좋긴 하겠지만, 예, 만약에 컨텐츠를 이해하는데 관객들이 부담을 느낀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이건 좋은 컨텐츠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 스토리가 없어도 사실 뭐 아르테 뮤지엄이나 이런 다른 뮤지엄 전시관들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파도가 치고 그냥 꽃이 있고 이게 전부거든요. 예, 사실 거기서는 그냥 의외성을 좀 전달해주고 있고요. 이 공간에 갑자기 이게 왜 있지? 네. 라는 그런 임팩트적인 의외성을 전달해주면서 아,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감흥을 주고, 예, 천천히 이제 둘러보면서 이제 불멍, 뭐 이런 거, 불멍 이런 거를 하듯이 힐링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코엑스의 그 전광판에 네. 스토리는 딱히 없고 이제 그렇죠. 물이 물러드는 것 같다가 촥 하고 이제 앞에서 가로막히는 그런 네, 신기한 맞아요.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 스토리가 있어서 뭔가 보여주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계속 봐야 되니까 네. 놓치면 안 네, 되잖아요. 그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각적으로 막 화려한 그런 실감 콘텐츠가 있고요. 또는 이제 스토리를 담아서 뭔가 관객이 체험하면서 스토리나 컨셉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또 하드웨어적인 게 조금 힘들면 네. 아까 그 박소은 실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전시 공간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 장비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시청각만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는 물리적인 공간에 저희가 많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실감형 전시의 몰입도를 높이는 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가 많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좀 경향이 어떤가요? 좀 수요가 나아지고 네.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네, 뭐 업계 이름을 좀 노출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한창 유행 그 웨이브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광판, 네. 그 웨이브 작품을 만들었던 디스트릭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에서 처음에 시도했던 실감형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라이브 파크라던가 플레이 K-팝 같은 그런 류의 전시관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약간 반향을 얻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약간 컨텐츠를 돈 주고 사서 본다라는 소비 심리, 이런 것들 좀 많이 떨어졌었던 시기였지 않나. 근데 이번에는 디스트릭트가 아르테미점도 하고 웨이브를 핫하게 올리다 보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도 아, 돈 주고 사서 볼 정도다라고 생각의 심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예,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전시관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득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디지털 세상에 뭘 만드냐면 숲을 만들고 새소리를 만들고 불멍을 만들어요. 왜 자연에 가지는 않으면서 네. 결국에 막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미래 세상 2030년에 도시를 걸어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연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약간 이게 문제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완전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이제 시니어 분들이 나이가 좀 드시니까 네. 이 비행기를 타고 오랫동안 외국을 못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안마 의자에 앉으셔서 이 VR로 그 외국의 그런 것들을 막 쳐다볼 수 있게끔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약간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싶은데 이런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로서 네. 좀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영상 자체에 어떤 소재로 들어가냐, 어떤 주제를 담아서 이야기를 푸냐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그 안에서 또 실감형 컨텐츠다 보니까 이게 내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의 설정이 좀 중요합니다. 공간의 설정이라 하면은 그 디스플레이 안쪽의 영상을 네. 어떻게 공간감을 내서 만드냐 이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뭐 어쨌든 결론은 관객의 반응이 제일 중요해서요. 관객이 그걸 봤을 때 돈 아깝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감흥을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사진 찍기 좋은 곳 뭐 이런 거를 전달해 주는 곳이 약간 저희 저 디지털 실감형 컨텐츠 전시관에는 좀 맞지 않나. 예. 네, 일단 커야 되지 않나요? 제가 유럽에서 네, 의외로 모나리자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작았거든요. 맞아요. 좀 작죠. 그렇죠.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작고 막 사람이 너무 네, 많으니까 멀리서 그렇게 보고. 봐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사람 한 명도 안 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의 감명을 받는 게 가니까 교과서에서 볼 땐 요만한 그림이었는데 이 벽을 가득 채울 정도의 그림이 큰 거예요. 클 때 압도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디지털 아트의 전시를 할 때는 일단 커야 되지 않나? 이게 작은데도 네, 불구하고 맞아요. 거기서 실감이 날 수가 있나요? 뭐 그거는 어떻게 기획을 짜고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네. 저희도 뭐 작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그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약간은 좀 작게 표현된 디스플레이도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어떻게 실감나게 만드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요. 예, 근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크면 좋죠. 예, 거거 익선 그러니까 TV처럼 네. 좋다. 예. 네. 무조건. 아니 그럼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런 재미난 것을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전공을 꼭 뭘 해야 되나? 맞아요. 아니면 자격증을 혹시 뭐 꼭 필요한가?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실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어떤 능력을 갖춰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그 제작 과정을 먼저 얘기 드릴게요. 네, 제작 네, 과정은 좋습니다. 예, 기획부터 시작해서 아트웍, 그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는 이 세 단계가 네. 있는데요. 이게 약간 저희 업계에서는 약간 팔방미인처럼 다양한 걸 다 섭렵을 해야 네. 좀 어느 정도 이걸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경력직만 뽑겠다? 아주 조심하겠습니다. 신입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뽑아주세요. 예, 그래서 기획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문과적 소양이라던가 뭐 책도 잘 많이 읽고 뭐 본인의 경험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감형 컨텐츠를 하려면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봤을 때 이런 희열을 느꼈다, 감흥을 느꼈다. 이런 게 여기에 반영되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기획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영상 아트웍을 만드는데 예쁜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보는 눈이 없으면은 네.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아트웍이라는 거는 그냥 저희 영상 전체에서 한 컷씩을 임의로 만들어 보고 이렇게 제작하겠다라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이걸 만들 때 제대로 안 만들면 방향성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라 아트웍을 눈을 보는 눈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툴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뭐 2D 툴, 3D 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툴들을 다 섭렵해서 효율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툴 테크닉 필요하고 너무 지지부진하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인내력과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인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술안 끝까지 좋아야 되고. 끌고 갈 수 있는. 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 카메라라고 하는 게 많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기만 하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카메라를 조작하는 능력이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떤 것을 보느냐, 실제로 네, 그렇죠. 카메라 그 사진 작가님들은 어떤 피사체를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했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건 정말 핫하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내가 이런 툴을 다룰 줄 알아라고 하는 걸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내가 만들고 싶은지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제가 어딜 갔더니 이런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툴을 다루는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실장님은 전공을 어떤 걸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꼭 관련된 전공을 해야 되는지. 예, 전공은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많이들 다양성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져서요. 전공을 본 전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예 다른 저도 뭐 거의 학교 자체에서 많이 배웠던 거 거의 공학 위주로 좀 많이 배우긴 했었고요. 뭐 미디어 학부 출신이긴 하지만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국문학과, 신방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 이제 뭐 안목을 높이고 툴적인 테크닉을 갖추면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예.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런 문과적 소양이나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양한 전공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콘텐츠가 이제는 특히나 이제 AI가 많은 부분들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에 있어서 내 어떤 독특한 생각이 담아져 있지 않은 경우에 아무리 화려하게 혹은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 봐야 감흥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심플하게 만들었지만 이 사람의 생각을 오롯이 담아낸 콘텐츠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보고 다음에 또 생각나서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콘텐츠는 결국에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미래가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이쪽 분야가 완전히 계속 발전이 되고 이런 것을 좀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현업계에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이 이쪽의 분야에 와도 좋다, 할 네. 만한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분야는 계속적으로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뭐 끝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요구하는 네.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식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드릴 네. 생각인데요. 사랑하는 자녀가 네. 나는 아빠 따라 네. 그 회사에 들어가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거야! 예. 라고 한다면 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내 자식을 힘든 거 하고 싶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마음이 약간은 있긴 한데, 근데 앞으로 시대가 너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업도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지금은 약간 뭐 힘든 직업 중에 하나라고 좀 솔직히 그쵸, 얘기 드릴 수 초기니까. 있죠. 예, 다양한 뭐 그것도 필요하고 네. 뭐 야근도 좀 있고 하니까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거나 네네. 보람이 있었던 거나 약간 이런 경험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뭐 가장 힘든 프로젝트 얘기하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 뭐 용평 리조트의 딥다이브 뮤지엄이라는 걸 지금 총괄을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힘든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게 전체 총괄을 맡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 하드웨어, 뭐 개발 쪽 그리고 뭐 다른 여러 뭐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와의 또 조율도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적인 그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제가 전담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 제작할 때는 이 컨텐츠 제작의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저희가 초기에 뭐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이거를 뭐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시연회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는 사실 펼쳐져서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냥 디스플레이에다가 쏴주는 건데 그거를 이거 별로다, 입체감이 안 난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시거나 뭐 이거를 뭐 바꿨으면 좋겠다, 뭐 뭔가 공룡이 막 튀어나와야 되니 아니냐 막 네. 이런 식의 얘기를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예 프로젝트를 다시 다 뒤엎고 새로 만드는 걸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자본을 따로 투자를 하고 컨텐츠를 용역받고 하면서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래도 좀 취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디지털 아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또 그만큼 AI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네,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심지어 그 AI가 기사를 써주기도 해서 저도 굉장히 위태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AI 시대에 그 디지털 아트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직원분들도 많이 걱정하세요. 예, 신입 직원분들은 이제 제 길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도 해답이 없으니까 딱히 대답은 못 했었는데 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보고 지금 대답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 모션 쪽 업계 자체가 항상 뭐 위기라고 해야 되나? 항상 뭔가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툴에 대해서 계속 툴이 새로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툴이 또 나오고 거기 또 적응하고 또 플러그인이 나오면 거기에 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늘 거쳐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항상 대처가 돼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것보다 그 전에 큰 변혁이 있었던 거는 네. 언리얼 엔진이라고 해서 그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영상을 거의 뭐 다 잡아먹을 정도로 퀄리티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네, 3D 영상들이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네. 또 거기에 또 적응해서 이번 전시에도 그 툴을 이용해 여기 전시에서 제작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이것도 AI도 마찬가지로 네. 이거를 하나의 생산성에 확장하는 네. 도구로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AI 챗GPT 같은 걸로는 기획을 짜고 연출을 짜서 뭐 더 완벽한 기획을 만들고 그리고 미드전이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로는 저희 아트웍을 뭐 사람 대신해서 만들다거나 아니면 더 퀄리티 있는 아트웍을 더 많이 바리에이션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좀 더 활용하는 방안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끌어들여서 예, 툴로서 그렇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새 코너가 있습니다. 네네. PD님도 작가님도 몰랐던 새 코너. 처음 들었습니다. 독하다이복시. 5명의 직원이 필요했는데 예. 이젠 생산성이 좋아져서 3명만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나 요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확장을 해야죠. 사업을 더 영역을 넓히고 확장해서 더 많은 걸 만들면은 그 직원들을 더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네. 여건을 만드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문현답. 오늘은 순한 맛이었습니다. 독하지 않았던 순한 네. 복시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많네요. 예, 예. 아직은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예전에 하나하나 하던 것들을 이젠 AI가 많이 도와주는 것뿐이지 네. 아직까지 AI가 총괄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어쨌든 명령어를 넣고 원하는 거를 써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예, 가능할 거라 봅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거를 만들 네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소감도 잠깐 들어볼 수 있고 너무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거잖아요. 네네. 어떠셨나요? 저희가 뭐 저야 감사하죠.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예, 부담이 많이 되지만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디지털 콘텐츠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가만히 보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되고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게 디지털 콘텐츠라는 게 그냥 막 화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려함이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교육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도 이게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아주 기대가 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랑 별개로 분명히 앞으로 계속 성장한 산업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앞으로 더욱 재미있고 신박한 얘기를 가지고 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